그 우에 영혼이 별로 안 느껴지네요. 좀 영혼을 담았어. 야유 같아. 222회입니다. 222. 그러니까 좀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222. 언젠가는 333이 오겠죠. 333이라면 444도 올 것이고. 555회쯤 하면 진짜 감동스럽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난쟁이로 태어나 거인으로 거듭나는 방법. 상징적인 표현이죠. 뭐 실제로 난쟁이, 거인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인데, 왜 난쟁이 같으면 좀 자신감 없고 또 뭐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이런 느낌의 상징이고, 거인이라는 건 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을 보면 거인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알랭드 보통이라는 소설가 아세요? 이분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인 소설가라네요. 스위스 출신의 영국 작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나를 거인으로 타인을 난쟁이로 만들어준다. 네, 뭐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 배성환 쌤이 아직 대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연을 배우겠다고 여기 나온 지가 벌써 한 1년 넘어갔나? 이제 이번 달에 1년. 아, 이번 달에 1년이에요? 나온 걸로 치면 1년.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휴학하고 학교도, 그 다음에 명강사 돼보고 싶다고 여기 1년째 지금 나오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환 쌤을 예를 들어보면 정말로 원하는 것이 강사가 돼보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말렸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 지금 무슨 이런 식으로 말리지만 그게 정말 내가 지향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면 타인의 중요성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갈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런데 남이 자꾸 나보고 걱정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반대하고 그러면 사람이 좀 두려워지잖아요. 앞으로 잘못될까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거인이, 그게 진짜 명강사가 돼버리면 나를 말렸던 타인들은 뭐예요? 난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이 부분이죠. 나를 거인으로 타인을 난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근데 저는 타인을 난쟁이로 만들지 않고 내가 거인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인을 난쟁이로 안 만들고도 내가 거인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같이 거인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난쟁이로 태어나 거인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가 그런 뜻인 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 그 잘못된 거, 안 좋은 걸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죠. 여기서 또 제가 노랗게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이 부분은 변화를 의미하는 말일까요? 혁신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혁신. 그럼 여러분이 변화와 혁신은 뭐가 다릅니까? 급격한 변화? 그건 변화죠. 서서히 변화하는 것도 변화죠. 변화라고 했으니까 변화죠. 변화와 혁신의 차이 아세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뭐 조직을 개선하고 뭐 삶을 바꾸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변화와 혁신의 차이를 아는 분은 잘 없어요. 변화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말 그대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조직생활을 하는데 대리잖아요. 근데 내가 변화를 해서 임원까지 승진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혁신은 아니죠. 그럼 내가 조직생활을 하다가 이미 임원인데 이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저처럼 강의하면 살겠다. 이건 뭐예요? 단절이 있죠. 혁신이에요. 그 변화와 혁신의 차이는 단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게 버리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혁신인 겁니다. 개선을 하면 변하고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이건 혁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난쟁이로 태어나 뭐 거인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혁신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왜? 난쟁이가 변화로 혁신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행여노트 146회에서 이런 제목으로 행여노트를 했었거든요. 표지도 보면 이게 변화에 이게 느껴지시죠? 이제 흑백에서 칼라로,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어쨌든 제목이 세상의 법칙을 따를 것인가, 나만의 법칙을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시죠? 김 실장님 이때 참석하셨을 건데, 그죠? 네.
네. 제가 이 말을 왜 했습니까? 네. 기억나면 신동이다. 뭐 이렇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찾아보니까 이 소재가 있는데 아무튼 메시지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말고 자기 법칙을 만들어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제가 딜버트라는 소재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딜버트라는 만화 아세요? 이 주인공 이름이 딜버트예요. 신문에서 옛날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재가 많이 됐었거든요. 이 딜버트라는 만화를 연재한 사람 이름이 스캇 아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캇 아담스라는 사람이 쓴 딜버트라는 만화가 65개 나라의 2000개 신문에 연재가 될 정도로 대박난 만화예요. 대단한 만화죠. 이 만화가 왜 그렇게 대박이 났느냐 하면 이 스캇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 딜버트라는 만화 소재를 찾기 위해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런 식의 사원들이 보기에 경영 관행 중에 가장 화가 나는 게 뭔가 이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뭔 것 같아요? 경영 관행 중에 사원들이 가장 화나는 부분 그게 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월급 받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가장 열받는 부분이 뭔가를 조사해 본 거예요. 그게 뭘로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답니다. 멍청이가 경영진으로 승진하는 게 제일 화가 난다. 무능력한 사람이 상사로 있는 게 제일 화가 난다. 라고 통계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스캇 아담스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만화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풍자를 해서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딜버트예요. 이 딜버트라는 사람은 천재 엔지니어입니다. 천재예요, 쉽게 말하면. 경영진은 뭐예요? 멍청이죠. 회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풍자해 놓은 만화예요. 딜버트 역할은 우리 누가 해주실까요? 딜버트 역할을 우리 성한쌤 해볼래요? 딜버트 닮았다. 딜버트 하시고 경영진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경본 쌤이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대사. 네. 읽고 해석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딜버트부터 한번 해보시죠. 이것이 저의 설계 계획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 임원들을 앉혀놓고 이게 제 설계 계획입니다 하고 이게 마이크로칩의 설계 도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행이죠, 한글이 나와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생각나게 하는 분. 이집트인들이 상형 문자에 특허를 내지 않은 게 확실한가? 지금 마이크로칩하고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딜버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임원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다른 임원 하시죠? 머리도 비슷한데. 다른 임원. 그렇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랬더니 딜버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첫째, 저는 상형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고대 이집트인들은 마이크로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셋째, 이집트인들은 특허 관련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까 그 임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혹시 평소 모습? 또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고 있죠. 지금 마이크로칩하고 피라미드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특허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던 다른 임원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요구사항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조사를 좀 더 해서 다음부터까지 가져오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다음 안건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우리 프로젝트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렇게 회의를 하니 진도가 나갈 수가 없죠. 마이크로칩 도면 설계해가지고 임원들한테 보여줬더니 임원들은 이집트 얘기하고 특허 얘기하고 온갖 딴 얘기하다가 다른 거 조사해가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사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멍청한 사람이 승진한 경우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임원진을 앉아 있느냐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잘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할 일이 없으니까 인사고과에서 과가 없죠. 과가. 그러니까 성질을 더 먼저 한다 이거예요. 뭔가 잘해보려고 성장하려고 뭔가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들은 과가 생기죠.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누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조직에 보면 멍청한 사람들이 성질을 빨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풍자해서 이런 식으로 만화를 그렸다는 겁니다. 딜버트라는 인물을 주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 대박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스캇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딜버트를 연재하다가 법칙을 발견해서
그 법칙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더 딜버트 프린스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예, 딜버트의 법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딜버트의 법칙이라는 건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장 유능한 직원이 회사에 가장 작은 타격을 주고 결국 가장 먼저 승진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 이런 법칙으로 조직이 돌아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대박을 쳤잖아. 아까 저 60몇 개국 5개국에 2,000여 개 신문에 연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대박을 친 만화가인데 대단한 만화가잖아요. 그리고 만화가한테 여러분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의 저자가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하우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성공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스카다 남서가.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만화가 이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림을 잘 그리지만 피카소나 고흐의 수준은 아니다. 또 나는 코미디언보다 웃기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을 잘 그리면서 웃기는 얘기도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 여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키워드를 3개를 골라라면 뭘까요? 이 인터뷰 답 중에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만화가, 유머감각, 드물다는 거예요. 이 만화가로서 별로고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죠? 유머감각도 코미디언보다 못해요. 보통 사람보다는 웃기지만 만화도 보통 사람보다는 잘 그리지만 대단한 만화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을 합쳐놓으니까 이런 사람은 잘 없더라는 거예요. 만화 잘 그리면서 보통 사람보다 웃기는 만화가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 드물다라는 말은 희소성이 생겼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게 성공 비결이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식 비슷하게 만들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지. 난쟁이로 태어나 거인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네모 더하기 네모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본 겁니다. 뭘까요? 만화가 유머감각 희소성이 생겼죠. 그러면 이 네모 하나에 들어갈 게 뭐예요? 네모 두 군데 들어갈 게 재능 더하기 재능은 차별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대단하지 않은 재능은 남보다 뛰어나지만 대단하지 않은 재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단하지 않은 쉽게 말해 상위 25%의 재능 두 가지가 만나면 상위 1%의 대단한 재능이 된단 말입니다. 상위 1%의 재능 하나가 없어도 그러면 상위 1%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재능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재능 더하기 재능을 더해서 재능과 재능을 더해서 차별화를 시키면 내가 난쟁에서 거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차별화라는 말은 이 두 가지가 더해져야 차별화가 됩니다. 비모방성, 비대체성. 비모방성이라는 건 뭐냐? 내가 잘하는 거를 남이 흉내내기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대체성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학년노트 파워포인트를 여러분한테 그대로 드리고 제 강의 끝나고 저처럼 해보세요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비대체성이에요. 김 소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비대체성.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요리도 똑같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 사람은 하는데 이 사람은 못 만드는 그 맛을. 헤어도 똑같죠. 그런 게 비대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비모방성과 비대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비모방성과 비대체성 중. 비모대체성? 비대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비모방성은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인터뷰를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만화가 유머감각이 드물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분은 네모 더하기 네모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만화가로서의 능력 더하기 뭐예요? 유머감각을 더했더니 딜버트라는 차별화된 만화를 그리는 작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두 개가 합쳐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는 만화가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적당히 웃기고 적당히 잘 그리니까. 이해되셨죠? 합친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사물에도 똑같습니다. 물건도 똑같아요. 이분 이름이 뭐예요?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만든 대표적인 아이템이 뭐예요? 아이폰은 브랜드고 이게 종류로 표현하면 기계 이름으로 표현하면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스마트폰이 개발됨으로써 지구인이 사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은행 갈까 안 가잖아요. 예? 이걸로 다 해. 대화도 이걸로 다 하고. 사람들이 지구인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게 스티브 잡스다. 그래서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구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일론 머스크라고. 전기차 개발한 사람. 예. 일론 머스크라고 하다가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는 지구인의 삶을 사는 방식을 바꿔놨다고 하면 지구를 바꾸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해요. 지구의 환경을 바꿔놓고 있어요. 우주 왕복선을 만들어가지고 달나라에 자기가 몇 년 내로 사람을 관광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화물선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전기자동차도 테슬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혁신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어쨌든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건 스마트폰인데 여러분 여기서 스마트폰은 컴퓨터입니까? 전화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스마트폰은 컴퓨터입니까? 전화기입니까? 컴퓨터 손 들어보세요. 전화기 손 들어보세요. 둘 다 안 드신다는 건 물건이다. 손 들어보세요. 소신껏. 스마트폰은 컴퓨터에 가깝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전화기에 가깝다 손 들어보세요. 세 분. 무조건 들어 기권은 없습니다. 그럼 딴 생각이 있으신 분 대답해 보세요. 둘 다 안 드시면 뭡니까? 둘 다 안 드셨죠? 폰이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는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이미 전화기, 컴퓨터,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겼죠. 이런 게 일종의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 시장 내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 기존에 있는 컴퓨터, 전화기 시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런 게 일종의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컴퓨터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화기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뭐 더하기 뭐로 만들어졌어요? 컴퓨터 더하기 전화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컴퓨터로서 대단하지 않죠. 스마트폰 자체를 컴퓨터로 보면 대단한 컴퓨터가 아니에요. 전화기로 보면 대단한 전화기가 아니죠. 합쳐지니까 대단한 스마트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네트워크가 더해져서. 인터넷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트워크가 더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물의 세계도 똑같아요.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재능, 저 기계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합쳐지면 정말 대단한 기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재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지식인텔협회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이 지난주 사진이거든요. 다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국 지식인텔협회도 이렇게 재능과 재능을 대해서 차별화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나오셨네요. 또 나오셨어요. 누구 같아요? 이 김경봉 선생님이 누구 같아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이 스포츠 이름이? 워터플라이어. 근데 흔히 아이언맨 이렇게 얘기해요. 플라이? 모드라고 하시더라고요. 동물동입니까? 이게 남안동입니다. 이게 워터플라이 보드가 정식 명칭이고 흔히 아이언맨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계시는 이 박쌤입니다. 앞에 계신. 이분이 수상스키도 겁나 잘 탑니다. 제가 녹화주인 줄 깜빡하고 겁나라고 표현해버려요. 아무튼 이분이 박쌤인데 이분이 뭘 더하기 뭘 해서 뭘 하고 계시냐 하면 여행 전문가라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행. 그죠? 이 재능에다가 또 수상 레저 전문가라는 재능이 있어요. 그 자격증 가지고 계신 게 뭐라고 했죠? 이름이 수상스키 뭐라고 했죠? 심사위원? 조정면허 시험관. 조정 아세요, 여러분? 배우 운전하는 거? 네. 모터보트 운전하는 거 면허 시험관 자격증까지 있으세요. 그리고 수상스키를 선수급으로 타시고 또 뭐 아이언맨도 잘 타시고 수상 레저 하여튼 레저 쪽으로 하여튼 굉장히 전문가세요. 골프도 구력이 20년이고 백돌이 치지만 아무튼 스포츠 쪽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그런데 지금 운영하시는 회사는 뭐냐면 여행나라라는 여행사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레저 전문 이벤트를 만들 수 있으면 지금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불꽃축제보다 자기가 심사위원 자격증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 상품으로 팔면 대박 나지 않겠냐는 거죠. 왜? 여행사 대표가 그 방면의 전문가잖아. 그 방면의 전문가라는 그 방면 인맥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전국에 아마 수상스키 하시는 분들 많이 알 거예요. 그죠? 박사님은. 그쪽에 여행 상품을 만들면 차별화된 여행사가 되는 거죠. 왜? 대한민국 여행사는 많죠. 레저 전문가 많죠. 근데 이 레저 전문가가 하는 여행사는 잘 없지 않겠어요? 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쪽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미 하고 계실지도 모르고.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이분이 있어요. 헤어 디자이너인데, 네. 앞에 있는 사람은 좀 이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보기가 좀 힘들었어. 아무튼 이분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 이분은 뭐를 하고 계시냐 하면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있으세요. 모르셨죠? 그런데 또 이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또 미용사 자격증도 계시고 국가 자격증이죠. 근데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퍼스트 YJ라는 헤어 살롱이, 정확하게 말하면 퍼스트 YJ 헤어 살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첫 번째 자기 이름 유정의 헤어 살롱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세컨드 YJ 헤어 살롱을 만들라고.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그래서 회사 이름을 퍼스트란 말을 넣어서 이렇게 지었답니다. 여러분 처음 하셨죠? 근데 이분이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있으잖아요. 그러니까 두피 관리를 잘하세요. 다른 미용사들보다. 제가 가보니까. 머리를 감기는데 벌써 달라요. 손놀림이. 네,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있으시니까. 근데 여기에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합쳐가지고 이 재능들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세컨드 YJ는 차별화된 어떤 다른 상품으로 만들면 커피도 마시면서 헤어도 하면서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차별화된 샵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금도 보니까 두피 관리를 받으러 오시는 손님들이 많으시죠. 제가 컨설팅을 해서 알아요. 그런 부분에서 손님이 많잖아요. 이 동네 다른 미용실보다. 오픈하신 지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매출은 이 경쟁 업체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 밑에 계신 분은 뭐 하고 계시느냐. 제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이제 가서, 두발 정리하고, 그 블로깅 좀, 포스팅 좀 해드리라고 했더니 가서 이렇게 자기가 포스팅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우리 박 작가님,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박 작가님. 그래픽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 포토샵, 뭐 일러스트 이런 거 전문가예요. 그 3D 프린트 이런 거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분이 파워 블로거예요. 이거 직업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직업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직업 전문 학교. 저 무슨 직업 전문 학교인지는 제가 안 넣었는데 어떤 직업 전문 학교의 총괄 행정실장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봤더니 강사 관리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 학교 홍보 블로그로 홍보하려면 포스팅 자기가 하고 그래픽 강의하고 3D 프린트 강의하고 직업 전문학교 강의하러는 강사 관리도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포스팅하러 식당 가서 이제 먹고 포스팅하고 또 체험하러 가서 먹고 포스팅하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스팅하면서 또 들어오는 수입도 만만찮아요.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돈 잘 벌어요, 보기보다. 보기엔 돈 없어 보이는데 돈 많이 벌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중앙직업전문학교에서 이분이 웃으면 대환돼요. 원장 다음에 파워가 있더라고, 보니까. 직급은 그냥 실장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실제 파워는 원장 다음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분이 바로 비대체성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왜? 재능과 재능이 합쳐져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무슨 도배도 자기가 하고 전기공사도 자기가 하고 뭐 시설 관리까지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학교 전체에 뭐 손 안 대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뭡니까? 차별화되는 뭔가가 되는 거죠. 재능과 재능을 합쳐서 활동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분은 진짜 대단해요.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김 실장님. 우리 김 실장님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그럼 뭘까? 두 가지 다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돈 버는 직업만 해도 한 10개 되니까. 근데 이제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MC, 그 체육대 MC, 이벤트 MC, 그 다음에 송년회 MC, 뭐 이런 MC 활동을 해요. 그걸로 아마 시작하셨을 거예요. 레크레이션 지도자, 이렇게. 그 다음에 하고 계신 활동이 공연가예요. 말이 공연가지. 무슨 공연을 해요? 버블 공연하죠. 그 다음 복화술 공연하죠. 또 그 풍선 만들기 공연하죠. 또 뭐 공연해요? 인형극 공연해요. 인형, 꿈쟁이 극당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사업자도 냈어요.
그리고 인형극도 운영하죠. 근데 이걸로 다 돈 벌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추가로 뭘 하느냐, 요즘에는 강사 활동도 해요. 제가 노인대학에 저한테 들어온 강의를 소개해 줘드렸더니 그 노인대학에서 계속 김 실장만 불러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김 실장을 불러요. 너무 잘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MC는 많습니다. 그런데 공연할 줄 아는 MC는 잘 없어요. 그런데 공연할 줄 알면서 강의 잘하는 MC는 더더욱이 없어요. 차별화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어제 잠깐 만났는데 한 2시간 있는데 뭐 공연 요청이 2번 오더라고. 2군데서. 그게 지금 요즘 지난주 안 왔죠? 지지난주 안 왔죠? 최근에 잘 안 오잖아, 김 시장이. 행사가 너무 많아서 잘 안 와요. 그 전주까지는 거의 매주 왔는데 요즘 잘 안 와. 다음 주 또 안 올지도 몰라요. 왜 이게 차별화가 자꾸 되니까. 거기에 아까 우리 박 작가님이 포스팅 해드리고 또 블로그 본인도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꿈쟁이 아저씨라는 타이틀로 제가 유튜브에 검색해 봤더니 꿈쟁이 아저씨 넘쳐나더만. 저 유튜브에도 넘쳐나고 구글에도 넘쳐나고. 여기 이렇게 차별화가 된 거예요. 꿈쟁이 아저씨 하면 김성재가 되는 거지. 그럼 이 꿈쟁이 아저씨가 뭐 할 줄 알아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웬만하면 다 할 줄 알아요. 유아체육 교사죠. 실제로 유아체육 교사 수업 나가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 물놀이 기구 같은 것도 돼요. 그 왜 가짜 수영장 있잖아요. 뭐 안 하는 게 없어, 아무튼. 그래서 꿈쟁이 아저씨로 완전 차별화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뭘로 차별화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잘 나가지는 못해도 뭔가 차별화되는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한 4, 5년 전에 찍힌 사진인데요. 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강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MC 하고 있는 거예요, MC. 제가 고등학교 그 졸업생 모임에 선후배들 이렇게 한 100명 모인 자리에서 사회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경북대학교 글로벌 그 빌딩 있잖아요, 거기서. 예. 사회 보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를 봐놓으니까 졸업하고 가도 이 나이에 가도 저보고 사회를 보라고 해요. 또 대학교 제가 서예동아리 출신이거든요. 거기 가면 행사하잖아요. 또 저보고 사회 보라고. 제가 다녔던 모든 동아리에 제가 지금 나가도 저보고 다 사회 보라고 그래요. 제가 원래 MC 전문이었습니다. 그 대학생 때 그 신입사관장에 졸업사관장에 몇십만 원씩 받고 제가 사회 보러 다녔습니다. 사범대 축제할 때 무대에서 사회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김재동처럼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전혀 안 울리시겠지만. 그래도 김재동보다 제가 잘생겼잖아요. 아무튼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튼 제가 MC 전문이었어요. 그렇게 MC라는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잘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회를 봤었거든요. 강쌤 아시죠? 강쌤 중학교 때만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MC를 잘했어요. 독학으로. 그 다음에 IT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해서 제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강사분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강사가 강의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지식은 제가 다 알아요. 이런 프로젝트 이런 거 달려 있잖아요. 교육 담당자들이 갑자기 꺼지면 왜 꺼진지 몰라요. 제가 다 고치면서 강의해요, 저는. 저보다 아는 교육 담당자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텔링이라는 걸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책 읽고 그걸 책을 강의 한 편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게 지금 지식텔링으로 바뀌었죠. 그 지식텔링을 오늘 박사님이 630회를 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MC 잘하면서 강의 잘하는 강사가 잘 없어요. 그쵸? 근데 MC 잘하면서 IT 많이 알면서 강의 잘하는 강사가 별로 없어요. 저는 강의를 대단히 잘하진 않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잘하는 강사는 없다는 거지. 근데 지휘텔링이나 북텔링은 핵심이 뭐예요? 기획력이거든. 향기노트도 결국 제가 오늘 몇 번째예요? 222회째죠. 이게 뭐예요? 기획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획이 뛰어나더라는 거지. 이걸 다 잘하는 강사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KBC 인재경영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코칭하고 유튜브에 매주 한 편씩 오늘 222편째 찍고 있고, 그 다음에 강사 양성하죠. 특강 나가죠. 요즘은 제가 골프도 가르치죠. 그러니까 저도 좀 차별화가 되더라는 거죠. 왜? 강사분들이 저한테 배울 게 있으니까 오실 거 아니에요. 직업이 강사인 분들이. 그래서 저는 매주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강사로 좀 차별화되고 있다. 오늘이 222번째다라는 거죠. 한 500회쯤 되면 방송국에서 부르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에 나 같은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 소개 안 해드렸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재능이 다 있고 그걸 합치면 굉장히 차별화되는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뉴턴이 만리의 법칙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거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성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진 재능들을 결합하면 내 앞에 거인들이 없어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결합하면 누구나 거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재능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거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